안녕하세요. 야호입니다. 자, 9월 30일 금요일 장 짧게 리뷰를 해볼게요. 전 항상 매매는 깔끔하고 담백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장은 매매를 많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든 장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중에 명확한 테마는 잡히지 않았고, 도중에 테마 같은 그런 테마가 잡히긴 했지만 그것도 다 좀 애매하게 억지로 간 분위기가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수 방향성도 굉장히 애매했고요. 상승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반등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하락이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전날에 미증시가 폭락했죠. 그래서 미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수급도 전체적으로 약간 눈치 보는 경향이 매우 강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 매매는 아침에 딱 그 개장하고 나서 아침 한 10분 정도 안에 매매 다 끝났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수익을 지키면서 느긋하게 시장을 매매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아침 9시 10분 이후에는 그냥 새로운 이벤트가 있나 없나 그런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 그런 것만 좀 봤습니다. 항상 그 매매하실 때 당일 트레이딩 혹은 스캐핑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매매가 늘어나지 않게 마인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을 때는 매매를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먼저 제가 공부한 내용을 보여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아침에 봤던 거는 식량과 철강이었고요. 식량은 그 전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우크라 합병 조약을 30일 오늘 한다고 해서 봤던 거지만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갭이 떴습니다. 애초에 전날 시간 외에서 대부분 좋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다 갭을 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초가 갭이 좀 많이 떴으니까 가성비가 좋은 자리는 아니겠다 해서 그냥 보내줬어요. 실제로 갭 뜨고 그냥 쭉쭉 빠졌죠. 제가 본 종목은 뭐였냐면 그 다음에 봤던 건 이제 철강주였죠. 철강주고 그 중에서 금강철강 이걸 봤는데, 자,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많은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우리 시장 MTS든 HTS든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매매인데요. 우리가 개장하기 30분 전에 8시 30분 이때 뭘 할 수 있냐면 시간 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장전 시간 외 매매. 이게 뭐냐면 장전 딱 30분 딱 땡 하면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서 30분부터 40분까지 이제 이게 10분간 매매가 진행되고요. 살려면은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파는 것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8시 30분이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 잔량 있죠? 3,900주. 그러면은 3,900주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3,900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적혀 있으면은 3,900주라는 걸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8시 30분에 전날 미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일단은 우리 장은 시초가 부근은 굉장히 공포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반대 매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잔량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날 종가 기준으로 전날 종가 기준으로 종가 가격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를 아침에 8시 반에 봤었을 때 여기에 매도 물량이 쌓인 것을 보고 뭐야 이거 기회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4천만 원을 매수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매수했으면 이제 장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이 떴어요. 거의 3% 갭 떴죠.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시작하자마자 3% 수익 보는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제 계좌에 100만 원 정도 찍히겠죠. 저는 이제 이쯤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이런 거는 또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움직임들을 보시면 공부가 돼 있었다면 얘는 최근에 포스코 쪽에서 물량, 그러니까 생산 차질이 있을 때 이런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움직여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뉴스가 어떤 게 나왔었냐? 제가 철강주를 봤었던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포스코가 얘네가 올해 안에 가동할 수 있겠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수급의 차질이 없을 거다라고
본인의 회사에서 입장을 냈었거든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죠. 물량에 차질이 있었다고 우려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 물량 문제 없어 라고 하니까 이렇게 다시 조정을 받았었던 거예요. 차트도 굉장히 좋아진 상태에서 어제 나온 뉴스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봤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불과 2주 만에 연말까지 할 수 있었다, 정상화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다시 한번 이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럼 얘는 아무리 전날 미증시가 폭락을 했더라도 심지어 얘는 이렇게 움직일 때 지수의 영향을 그렇게 받는 종목이 아니에요. 항상 지수가 폭락할 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뉴스들, 그런 애들이 좀 잘 가주거든요. 그러면 얘는 전날 미증시가 폭락했다 하더라도 얘는 빠지면 기회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기회로 볼 수 있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매매했던 건 딱 두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YTN,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자, 이 친구는 갭이 떴어요. 4.6%. 근데 이거는 갭 뜬 것을 오히려 이것은 갭 떴다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거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자,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YTN 매각 추진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입장을 바꿨대요. 다시 앞에 이제 그 철강주랑 같은 접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도 매각한다는 이슈로 이만큼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여기에 3,700원 라인에서 무려 2배 넘게. 그러다가 여기서 매각 안 할 거야 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조정받고 다시 입장을 바꿨다, 매각을 한다라는 입장을 바꿨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것도 갭이 뜬 게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자리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조정도 굉장히 잘 받았고. 그래서 저는 시초에 매수했고요. 그 다음 이쯤에 팔았습니다. 팔고 더 가도 이거는 보내주자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했고, 이 과정이 여기가 지금 몇 분이지? 9시 한 5분이죠. 그리고 금강철강도 앞에서 이쯤에서 팔았다고 했을 때 이것도 9시 5분쯤이죠. 한 5분 만에 매매가 끝났어요. 5분 만에 이 두 종목에서만 수익이 400만 원 넘게 났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수익을 내고 깔끔하게 접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이렇게 해서 매매 접고 저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는 사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긴 한데요. 항상 보일 때만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오늘 당일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아침에 200만 원 벌었으면 오후에는 더 벌어서 더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마인드로 매매를 하시면 오히려 매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당일 데이 트레이딩은 어떤 마인드로 하셔야 되냐면, 오늘 내가 매매를 깔끔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매매의 최적화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매매를 끝내는 것. 오히려 가장 멘탈이 꼬이면서 수익이 손실로 바뀌는 그러한 루트는 어떤 루트냐면, 아침에 수익이 한 200만 원 났어요. 그래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 200만 원보다 더 벌어야지, 더 수익을 극대화를 노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매매하시다가 점심쯤에 그리고 오후쯤에 계속 매매를 늘려나갑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 특히 그랬어요. 오늘 대마주들이 좀 그랬죠. 우리바이오, 이게 그나마 좀 움직였던 대마 관련주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죠. 이런 거에서 여기서 만약에 대마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매수를 했어요, 이때. 근데 빠져요. 손절하겠죠. 그럼 여기 손절해가지고 금액이 마이너스 시켰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손절하고 나니까 급등합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추격 매수하고, 그 다음에 빠지니까 또 손절하고, 이런 게 이제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러스 200만 원이라는 종목이 200만 원 했던 수익이 갑자기 100만 원으로 줄고, 그 다음 본전 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 플러스 200만이라는 수익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매매 횟수가 더 많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손실 보는 그런 하루를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포인트는 사실 뭐 앞으로도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매매는 최적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지 마세요. 이것은 허상입니다. 허상.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얘기했고요. 이번 주 한 주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되게 지수의 그 변동폭도 심했고요. 그리고 명확한 테마도 잡히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다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10월 달부터는 다시 9월 달에 그런 힘든 한 달은 있고 다시 시작하는 마인드로 그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비상하는 그런 10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